안녕하세요. 주식 쇼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날씨도 춥고 증시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통신주는 실적이 좋아서 연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가치 있는 투자 종목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쇼스트라이크와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와 02-3153-2631 전화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성장성이 전제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성장가치 투자 전략,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김용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 AM OLED에 배웠었죠. 다소 생소했는데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오늘 먼저 주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를 좀 얘기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AM OLED, 그러니까 사실은 AM OLED에 국한돼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패널 전반적인 상황들을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뭐 PDP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CRT, PDP, 그리고 뭐 LCD, OLED로 넘어오는 과정들이죠.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는 거의 이제 패널을 대부분 얘기할 때는 OLED 얘기를 많이 하고요. 거기에 이제 주로 AM을 붙여가지고 AM OLED. 그래서 보통 아몰레드. 뭐 삼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패널 업체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분명히 그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한 해라고 좀 보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OLED 관련주에 대한 장비주와 소재주 쪽을 점검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장비주와 소재주를 점검하기 전에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공정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과연 어떤 장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씩 매치를 시켜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전공정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FT라는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완성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갖다가 전공정이라고 했고요. 물론 LCD에도 TFT라는 게 분명히 붙습니다. 근데 LCD와 AM, OLED의 TFT 구조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도 좀 비싸지고요. 사용하는 재질도 좀 비싸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도 좀 고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쪽이 어떤 새로운 장비주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이 전반적으로 올해는 상당한 수주와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측면에서는 소재 산업들. 그러니까 작년에 장비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재주들은 꾸준한 어떤 실적을 유지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거는 장비의 발주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모품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 상대적으로 투자를 어느 쪽 포인트에 맞춰야 되느냐. 오히려 소재 쪽은 저평가 영역이 아닌 충분한 어떤 가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올해 크게 진폭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한된 밴드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장비 쪽에서는 발주가 나오면 나올수록 상당한 어떤 실적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보자고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AM OLED 장비 쪽에서 우선적으로 발주가 나오는 게 지금 첫 번째로는 SMD라고 하는 거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또 하나는 LG 디스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의 BOE라는 회사죠. 근데 사실 지금 규모 면에서는 지금 BOE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뭔가 기술 개발을 하고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BOE라는 게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면서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장비들이 묶여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지금 주가의 움직임들이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러한 움직임들을 전체적으로 차트를 봐가면서 같이 한번 쭉 리뷰를 해보고요. 원래 이제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움직이면 절대로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이죠. 근데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잘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난 한 주는 왜 이렇게 장이 안 좋았냐면 그 개인들의 어떤 그 긴급 자금들, 그러니까 구정과 관련된 긴급 자금들도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해외 변수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사실은 글로벌 시장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안 움직인다. 아마 굉장히 지금들 많이 피곤해 있고 지쳐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장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기준으로 뭔가 종목들이 또 하나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좀 곧 조만간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AM OLED에서 몇 개의 종목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AM OLED의 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종목이 이제 SFA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네. 이제 SFA라는 거는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거의 1조에 다다르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가가 뭐 한 요 정도 국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음봉 정도 떨어지는 날이었는데, 일단은 뭐 크게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이 좀 지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하방을 받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움직이다가 오늘 급격하게 거래가 증가하면서 네. 강하게 위쪽으로 상향을 하는 패턴들을 좀 보였죠. 이제 SFA를 말씀드릴 때 그 지난 시간에 뭐를 말씀드렸냐면 다 좋다 이거죠. TFT 전공정에 대한 장비 웬만큼 우리나라 돼 있고요. 그리고 봉지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웬만큼의 장비는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다. 근데 AM OLED의 최고 핵심이 뭐라고 그랬냐면 컬러 구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컬러 구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지금 장비 개발이 거의 안 됐고, 그래서 이러한 장비 개발이 완성이 되면서 AM OLED의 수요를 잡는 가장 큰 어떤 중심축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SF니 몇몇 회사들이 그런 쪽의 장비 지금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장비가 개발되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어떤 회사의 실적들이 변화가 좀 생길 거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어쨌든 AM OLED가 이때 한번 크게 움직였었죠. 근데 이때 움직였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CES라고 해갖고 세계 가전 박람회를 했던 거 하고요. 그리고 이때 SMD하고 BOE에서 일부 발주가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초도 물량 정도가 발주가 나왔었는데, 이때 거의 발주가 나오면서 한 차례 큰 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승을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축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이번 사이클에서 중소형주 중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AM OLED 관련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LED 종목이 그 다음을 바톤을 이어받았던 거고요.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힘이 좀 실리는 모습들을 뭐 최근 며칠 동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하나가 지금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줄 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LED 말씀드릴 때도 서울반도체가 방향을 잡아주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쭉 따라오면서 상승폭은 오히려 딴 쪽에서 나타났죠.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은 SFA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줬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먼저 움직였던 게 어제 좀 먼저 움직였던 건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비아트론이 지금 이제 차트가 잠깐 좀 안 나오는데, 비아트론이 어제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폭이 이제 1.64%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그러한 패턴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어제 먼저 그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뭐 좋다, 좋으니까 사드렸겠죠. 근데 강하게 올라오니까 기관들이 좀 팔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의 상승폭이 다른 종목들과 어깨를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못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 모양 자체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기간 조정 마무리하고요. 이제 새롭게 상승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어떤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지금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역으로 잘 준비를 하는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때가 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이 좀 깊이 들어갔다가 이제 오늘 정도에 좀 조금 이제 돌아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종목들로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장비주 관련 종목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맥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게 이제 이쪽 군입니다. 이제 SFA, 그리고 비아트론, AP 시스템, ICD, 아바코, 아바텍.
뭐 아바코는 사실은 지금 AM OLED보다는 TSP 쪽으로, 그러니까 터치 패널 쪽에 LG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으로 좀 최근에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왜곡되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AM OLED 종목군으로 묶어보면 하나의 지금 공동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쪽에 지금 집중적인 어떤 변화들이 지금 생기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구정 자금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LED는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AM OLED는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LED나 OLED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LED하고 OLED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LED는 빛을 내는 어떤 칩을 만드는 쪽이라고 해갖고 그 어떤 빛을 낼 수 있는 어떤 소자들, 그리고 이쪽은 패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분류를 해서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는 지금부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AM OLED 정리해봤고 또 같이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김용준 전문가의 성장가치 투자 전략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섹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인데 참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공이 전자 쪽도 아닌데 네. 사실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한 번은 뒤집어 놔야지, 그래야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건지 좀 알 수가 있어가지고 2차 전지라는 부분을 한번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1차 전지와 2차 전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죠. 이제 시계라든가 이런 거에 한번 넣어갖고, 사용을 하면은 다 소모가 되면은 못 쓰는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여기서 이제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지도 뭐 어떻게 충전하는 거를 사가지고 충전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통틀어서 2차 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왜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냐. 여지껏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를 사용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2차 전지는 이제 무선 전화기, 아니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충전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겠죠. 네.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그 전지의 용량이 크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얘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도 이제 최근에는 노트북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제 태블릿으로 지금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개인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는 2차 전지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실질적으로 해보지만 동영상도 봐야 되고요. 게임도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전지 용량을 늘려놔도 지금 이게 자꾸 하루를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전지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쓰는 것까지는 그래도 또 여기까지는 또 괜찮다는 거죠. 근데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만도에서 새로 나온 요번에 이제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인데 네. 체인이 없고요.
그리고 시속 30km까지 갈 수 있고요. 30km를 넘었으면은 자전거가 아니래요. 네. 그래서 30km까지를 딱 자른 건데 들고 다니면 이렇게 딱 반접어서 지하철에도 편하게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기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예전과 이게 이제 그 만도 전기 자전거가 지금 대당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440만 원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0만 원대, 200만 원대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축전지로 2차 전지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에 사용하는 납축전지라는 거 있죠.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겠죠. 근데 스마트폰과 똑같은 리튬 이온 전지로 하게 되면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앞으로 2차 전지가 응용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스마트폰 한 대를 가지고 전기 자전거에 적용을 하려면 몇십 대가 붙어야 되겠죠, 동시에. 그리고 전기차에 붙으면은 이게 그냥 수직으로 한 2,000대 정도로 붙여야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앞으로는 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수혜를 어느 쪽에서 입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따져봐야지만이 우리가 또 수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의 또 미래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좀 찾아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2차 전지니 태양광이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기대치가 앞선 바람에 종목들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CTNT라는 종목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는 종목의 어떤 어떤 종목들이 거기다 이제 상장 폐지까지 되면서 사실 지금 2차 전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담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엄격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종목에 대한 분석이 좀 철저하지 않아서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을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116억 달러, 116억 불이면은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한 10배 정도 커지는, 그러니까 한 1,200억 달러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평균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럼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시장 규모도 뭐 1억 불, 2억 불 초창기의 어떤 그런 규모가 아니라 1,200억 불 정도 되면 지금 반도체 시장 정도 규모가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 시장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시장들, 이러한 시장들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가 지금 모바일용으로는 2차 전지에서는 지금 중국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7% 정도의 비중,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 36% 정도의 비중, 그리고 일본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2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서는 세계 최고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거는 절대 규모입니다. 금액의 규모이고 실질적인 안의 내용으로 갔을 때는 아까 이제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하다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라는 건 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극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음극물질이라는 게 있고 전해질이라는 게 있고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2차 전지 안에 양극물질하고 음극물질이 막 섞여 있는 상태이고요. 이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이거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전해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전이 된다는 건 어느 한쪽으로 몰려간다는 거고요. 이게 그 충전이 된다는 건 서로 안에 가서 섞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작용들을 반복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충전과 방전의 과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 안에 구성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물질, 음극물질, 전해질, 분리막 4개의 구조라고 한다면 각각의 이 구조 안에서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국산화율을 지금 형성했던 게 양극에서는 지금 57% 정도, 양극에서는 지금 57% 정도의 지금 국산화율을 했고요. 전해 쪽에서는 76%. 그러니까 사실 그나마 지금 2차 전지 안에서 전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리막 쪽에서도 지금 거의 38%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음극은 지금 제로입니다. 음극은 제로이기 때문에 절대 규모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이익 측면에서는 아직
기술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구성들,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양극물질에 대한 회사가 뭐가 있을 거고, 음극물질에 대한 회사가 뭐가 있을 거고, 전해질에 대한 회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그게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를 찾아내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을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의 활용 분야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 보는 게 좀 좋겠죠.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극물질은 지금 이제 그 니켈 카디움이라는 전지에서 니켈 수소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로 지금 넘어오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보통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전화기나 무선 자동차, 뭐 소형 휴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초기 단계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니켈 수소로 넘어왔던 게 이제 이거보단 이게 조금 사양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니켈 수소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카메라에 주로 많이 최근 이제 휴대용 카메라에 좀 많이 쓰였던 부분인데 이제 이게 이거와 이것들이 좀 차이들이 네. 니켈 수소와 리튬 이온에서 보면은 소형 쪽에서는 니켈 수소 쪽을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화로 되면서 리튬 이온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고요. 지금 2011년도를 기준으로 2012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수소가 전체 비중에서 예전에는 한 73%까지 차지하다가 42%대로 줄어들면서 58%대의 리튬 이온으로 지금 전환되면서 대부분 지금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럼 장점이 뭐냐? 당연히 그 리튬 이온이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데 좋은 게 뭐냐면 수명이 길어요, 일단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이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전지의 수명이 다 돼가는 건데 니켈 수소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수명이 한 5년 정도. 그리고 충전 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면 리튬 이온 전지는 1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 1.5에서 3시간 정도면 이게 충전이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전압입니다. 전압이 보통 니켈 수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근데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몇 번 나타났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한번 폭파 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핸드폰에서.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잡는다면 뭐 거의 이제 리튬 이온 전지가 대형화로 가는 현 추세에서 가장 맞는 쪽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시장 규모들은 지금 점점점 넘어가는 거죠. 네, 제가 뭘 하나 잘못 건드려갖고 맨 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앞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러한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그 2차 전지의 양극 물질의 그 핵심은 리튬 이온 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현재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채택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희 국내에서 이쪽이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음극 소재 그리고 전극박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전극박의 골격을 구성하는 어떤 얇은 그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어떤 구리선 같은 망을 형성하는 것들의 그 업체들은 일진 머티리얼하고 LS 엠트론 이런 쪽이 이제 가장 강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그 또 2차 전지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음극 소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점유율이 음극 소재는 지금 제로라고 말씀드렸죠. 왜 지금 현재 그러냐면 음극 소재의 기본 재료는 뭐냐면 카본입니다. 카본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그대로 그 소프트 카본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이 카본을 갖다 2,400도 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소프트 카본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소프트 카본을 1000도 정도 열 처리한 게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의 유일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에서는 일본한테 지고요.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한테 지는 약간 애매한 구조여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중국보다 안전하고 일본보다 싸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2014년도를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 양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본만 잘 다룬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상당한 좀 기술력을 인정받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들어보시면 포스코 컴텍, GS 칼텍스 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기술 개발이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이쪽에 대한 기술이 조금 더 지금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일단 2014년도 양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모든 소재에 대한 라인업 구축이 끝나고서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완전히 그 전 세계를 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갈 건데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이 된다면 뭐 상당히 큰 어떤 호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음극 소재, 양극 소재 대충 개념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절대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쪽에서는 뭐 습식법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너무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길어지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그 분명히 이제 한 축이 양극 얘기를 했고요. 분리막 얘기를 했고 음극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해질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기술을 많이 장악하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기술 수준까지 올랐는데 거기에는 뭐 딴 회사 거의 얘기할 게 없습니다. 후성입니다. 2차 전지 전해 물질 관련 얘기는 무조건 후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후성이 거의 절대적인 위치이고요. 뭐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후성이 전해질을 어딘가로 주는 구조하고 직접 납품하는 구조하고 두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해액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 리튬 이온 전지 안에 지금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액을 만드는 데는 전해질의 비중이 전체 원가에서 60% 정도 차지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안에라는 이 안에는 전해액이라는 게 전체 매출 구성의 7%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7%는 전해액이 차지하는 거고 뭐 나머지 몇 프로는 음극 물질이 차지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몇 프로는 양극 물질이 차지하고 나머지 몇 프로는 분리막이 차지해서 전체적인 원가 구성에서 이렇게 구성되니까 리튬 이온 전지 하나 만들 때 무조건 7%는 후성과 관련된 쪽에 돈이 나가야 되는 구조니까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성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 다른 경쟁 업체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갖고 최소한 전해액 부분에서는 후성이라는 회사를 절대적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그 실적이 안 올라와서 지금 주가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만 뒷받침된다면 분명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후성 쪽은 분명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잘 보셔야 될 업체 중에 분명히 하나라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4대 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양극 물질 얘기를 드렸고요. 음극 물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까지 전반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봤을 거고요. 그럼 양극 물질의 대장은 누구냐? 분리막의 대장은 아까 분명히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음극 물질의 대장은 누구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따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극 물질에서 대표 주자가 사실은 코스모 그룹입니다. 코스모 화학이라는 회사와 코스모 신소재라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그 양극 물질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회사인데 또 불구하고 이 코스모가 이제 원래 GS 반개 계열이거든요. GS와 관련이 있는 그룹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 되는 회사는 코스모 화학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지급 보정이 많이 들어가갖고 관계회사 간에 얽혀있는 구조들이 많아서 회사의 정상적인 주가가 지금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재무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지금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이제 양극 물질을 분석하는데 조금 지금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시장 규모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커질 거냐. 지금 현재 리튬 2차 전지는 노트북하고 그 핸드폰 쪽이 거의 절대적으로 이쪽을 합치면은 지금 한 70%가 넘어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 대로 좀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 규모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크게 증가하는 동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속도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2007년도간에는 한 200억 불 시장이 안 됐던 시장이 2008년도에 이제 200억 불이 넘어갔고 2010년도에 이제 300억 불이 넘어갔고 2012년도에 400억 불이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죠. 매년 성장 속도가 20% 이상씩 이제 성장을 하는 이런 시장에서 2015년도에는 이게 이제 한 600억 불 시장 정도로 지금 커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제 자동차가 이제 서서히 이제 보이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 노란 맨 밑으로 표시한 게 이제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기껏해야 뭐 캠코더, 카메라, 전동공구, 노트북, 핸드폰 지금 거의 절대적인 이제 핸드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핸드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큰 규모의 시장이 아까 이제 전기차라든가 전기 자전거 이런 시장이 과연 그럼 언제 개화될 거냐. 그러면 2차 전지의 시장은 어느 정도의 미래의 그림은 좀 보일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전기차로 가기 전에 전 단계가 이제 전기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만도에서 아까 전기 자전거를 만들었지만 사실 지금 현대모비스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선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을 키우려고 한다면 우선은 자동차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자전거를 한번 집어넣는 것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도 지금 시장은 됐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3대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차니 기아차를 갖다가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지금 이미 자동차의 큰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내연차의 분명히 한계점은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는 가벼워야 되고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오염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차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앞으로는 자동차에다가 태블릿 PC를 직접 장착을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이제 그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를 잘 모를 경우 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정비소로 가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 지금 직접 정비소로 쏘는 거죠. 태블릿에서. 그래가지고 얘를 다 진단을 해서 어디에 무슨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정비소로 딱 집어넣으면은 뭐를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열면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조치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를 지금 현대차하고 삼성에서 같이 연결해서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가 좀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바가지 쓸 일은 없겠네요. 예? 바가지 쓸 일 없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도 거의 결정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수양 경량화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신물질들이 많이 나오죠.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그 플라스틱을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차체를 가볍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린카입니다. 그린화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의 연료는 뭐니 해도 그냥 그 땅 속에서 나는 뭔가를 갖고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연료를 좀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뭐 태양열차도 얘기가 나왔고 뭐 여러 연구들이 진행됐지만 가장 현실적인 거는 전기차다. 전기차로 거의 갈 걸로 보입니다. 비행기는 뭘로 갈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는 전기차로 동력이 그만큼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비행기는 어떻게 갈지 모르고 배도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근데 단 자동차는 그린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린카 하는데 그린카가 대체 뭐냐. 그 단어 정리부터 좀 해야죠. 요즘 하이브리드라는 차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면서 TV에서 선전을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네. 두 개의 심장이 기존의 연료와 엔진 구조는 그대로 갑니다. 거기다가 배터리를 이용한 모터 구조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앞선 개념이 뭐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 하이브리드는 충전이 안 돼요. 뭐냐면 이거 다 쓰면 배터리 뽑아서 버려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플러그, 전원이 붙는다는 얘기는 결국 배터리하고 모터에서 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나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차, EV차라는 것은 결국은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는 구조죠. 그러면 이 차 구조를 보니까 결국 얘네들이 생명이잖아요. 배터리, 구동 모터.
뭐 이런 것들과 이 전원을 연결해주는 뭐 인버터 이런 구조들이 이 전기차의 최고 핵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가 나중에는 이제 수소차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정도로 지금 그린카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단계까지는 지금 거의 일본 쪽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에서.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이걸 사용하려면 로열티를 많이 줘야 돼서 대부분 이 전기차 쪽으로 지금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 전기차 구조 안에서 이게 이제 과연 얼마나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냐.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를 하면서 전기차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장이 열려야지 2차 전지가 빠른 속도로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열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좀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연차가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지금 연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리터당 12.9km, 2012년 기준으로 리터당 14.2km. 근데 국내 자동차가 지금 연비가 이 초과적으로 많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보통 지금 15, 16 정도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비를 올리기 때문에 이거 15, 16 올라간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이 연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전기차로 가는 게 결국 연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 속도를 붙이는 게 결국 미국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내연차에 대한 시장을 상당히 많이 뺏겼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용해서 다시금 자동차에 대한 판도를 한번 뒤집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비 규제를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들의 지금 수출을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연비 부분이 분명히 지금 2015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연비 부분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현대 기아차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요거와 좀 유사한 어떤 그 부분의 문제들이 좀 자꾸 지금 터지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앞부분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2차 전지는 앞으로는, 2차 전지는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사용해야 될 부분과 응용 부분이 많아지고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규모가 지금 점점점 팽창되고요. 여기가 지금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게 판매 대수 기준으로 전기차의 대수가 지금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 종목들은 크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본다면, 관련 종목을 좀 크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뭐 2차 전지에서 최고의 종목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LG 화학이 될 겁니다. LG 화학이. 네. LG 화학이 될 건데, LG 화학이라는 종목은 이제 단순한 어떤 이거는 이제 뭐 2차 전지만을 갖고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지금 아직 이제 차트가 안 떠서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G 화학이라는 종목을,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LG 화학이라는 게 이제 최고 높이 갔을 때는 막 이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거의 고점에서부터 이제 많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이 당시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때는 이제 그 태양광 쪽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좋았으면서 기대 심리들이 좀 많이 작용돼서 고점을 찍었었던 거죠. 근데 화학 업종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소 둔화가 되면서 최근 주가가 좀 바닥권을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딴 종목은 몰라도 LG화학은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는 이 상장일의 최고점을 분명히 돌파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배터리는. 네. 이제 아직 초기 국면이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려고 하는 국면에서 얘네들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안 가는 것들이 좀 답답하겠죠. 근데 때가 되면 분명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월봉을 갖고 한번 잠깐, 그때의 상황들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데요. 잘 안 뜹니다. 지금 이제 LG화학이 이제 그런 상태를 여기 좀 나왔네요. 사실 LG화학이 이때는 왜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왜 올라가는지 모르다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LG화학은 절대 10만 원 못 넘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고점은 58만 3천 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빠졌으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난 종목이다. 몇 년에 걸쳐서 상승한 게 이제 끝났다.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기술적 분석만 갖고 이 회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을 전제를 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분명히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바닥권은 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갖고 지금 못 움직이는 것 뿐이고 때가 되면은 거의 지금 하방 쪽에서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대형주 장기 투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 LG화학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최고 핵심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삼성 SDI 역시도 같은 맥락이죠. 삼성 SDI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예전에는 PDP나 뭐 이런 쪽의 업체에서 이제 전지 업체를 완전히 탈바꿈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뭐 태양전지,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만 지금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가 거의 마무리되는 1, 2년 정도 이후에는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 아마 삼성 내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게 분명 이쪽은 삼성이 원하는 신수종 사업 쪽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하고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굉장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근데 시간을 길게 보고 온다면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큰 종목 2개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 또 이제 아시고 싶은 게 뭐냐면 짧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오늘 먼저 좀 움직이는 게 이제 파워로직스가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하는 데냐면 2차 전지 보호회로 쪽에서는 세계 최대 업체입니다. 단지 이제 지난해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상계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 좋았던 기간들을 겪고 이제 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거래가 형성되면서 올라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떤 특정한 업종군보다는 전반적인 개별 종목들의 어떤 시세가 새로운 패턴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이런 종목군의 움직임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작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뭐 이렇게 길게 펴놨을 때는 아직 바닥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봤을 때도 완전히 바닥권이고요. 이제 실적이 이제 턴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는 크게 접근이 무리가 없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좀 아주 유심히 좀 쳐다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P&E 솔루션이요. 예. P&E 솔루션이 안 나오네요. P&E 솔루션은 그냥 말로,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차트를 봤을 때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차트를 봤을 때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좀 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2차 전지에 충전하고 방전을 하는 거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음극물질과 양극물질이 하나로 뭉치거나 이럴 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모든 2차 전지가 이제 그 2차 전지가 완성이 되면 그 자체로 정기적 성격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완전한 방전과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핸드폰을 받았을 때는 약간의 충전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완전히 방전을 한 상태에서 충전을 시켜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전기료도 있고 그러니까 100% 충전을 안 시켜갖고 나오죠. 그러면 충전과 방전을 반드시 시켜줘야지 정기적 성격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하는 게 P&E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게 지금 현재 2차 전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충전 시스템입니다. 과연 충전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충전 시스템에 대한 아직 해법을 못 내놨어요. 이제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다가 무슨 선을 깔아가지고 달리면서 충전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어떤 데는 주유소에서 그대로 배터리를 교체하자는가 아니면 이 충전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완성 모델이 아닌데 이 충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마 그 충전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직접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전제가 된다면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하던 일 갖고도 별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까지 가세가 된다면 뭐 상당한 어떤 모멘텀이 좀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시간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종목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네. 한 종목이라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시간에 요 종목들은 같이 한번 훑어볼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후성이 분명히 전액의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바닥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순간에 들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근데 거의 지금 저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거래량이 아직 없어서 좀 그러는데 뭔가 지금 올라오려고 그래요.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저기 기준으로 봐서는 바닥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LNF 정도까지만 보고요. 예. LNF도 예전에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은 지금 거의 바닥권이고요. 아직까지 강한 모멘텀이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이쪽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 언급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엔 관련 종목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6일 주식 쇼스트라이크였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울수록 이웃에 따뜻한 정이 필요한 곳이 많겠죠.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